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권다영입니다. 빅테크의 실적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구글 알파벳의 실적을 봤더니 역시나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좋은 분위기 연출이 됐습니다. 역시나 메모리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빅테크들은 현금을 소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뉴욕 증시는 밀리는 모습들, 특히나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수의 낙폭도 꽤나 깊은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금 마감하고 나서 미국의 관세 이야기 다시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을 이유로 301조 근거로 12.5%의 관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는 12.5%의 관세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 장관이 지금 미국으로 건너갔죠. 과연 어떻게 합의를 해 올 수 있을지, 또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몰랐던 뉴스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좋게 해석하기도 어려운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브리핑 뉴욕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3대 지수의 러셀 2000까지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대로 빅테크들은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날 때까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우가 0.9%까지 낙폭을 키워내면서 51,711포인트, S&P 500 같은 경우도 1% 이상의 하락세였습니다. 7,400선 그나마 좀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을 지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의 낙폭도 꽤 있었습니다. 2%가량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25,137포인트, 러셀 2000까지도 함께 밀리는 양상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섹터 흐름 함께 보면요. 오늘 헬스케어라든지 에너지, 유가 상승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재단, 방산주가 좋았기 때문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구글과 메타가 들어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낙폭이 가장 깊었습니다. 4.9%대 하락세 보였고요.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만 이외의 섹터가 또 받쳐주기 어렵고 엔비디아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도 1.3%대 하락세 나타났습니다. 상승 종목 수도 더 적었습니다. S&P 500에서는 207개, 나스닥 100에서는 38개 종목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란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또다시 오름세, 빅테크의 프리캐시 플로우 우려감 함께 겹쳐지면서 오늘은 전반적인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많은 관심들이 펼쳐지고 있죠.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고용이 생각보다 좋다. 이 지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 함께 보시죠. 오늘 생각보다 붉은색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구글 7%대 급락, 메타도 함께 밀리면서 3%대 하락, 테슬라는 14%까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4.5%대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 아마존 마켓에 중국의 영향력이 있냐 없냐 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돈을 쓰는 것은 결국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 이상의 강세 보여줬고요. 샌디스크도 밀리지 않는 모습들, 반도체 장비단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오늘도 밀리면서 4%대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이 규모와 기간이 꽤 된다라고 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요즘 사실 분위기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오라클입니다. 그 외에는 일라이릴리를 필두로 오늘 헬스케어 섹터 좋은 분위기 연출이 됐고요. 역시나 실적 따라가는 건 당연지사인 것 같습니다. 방산주 오늘 전반적인 오름세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이슈들 하나씩 쭉 체크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란에 대해서 우리는 타코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강경한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선박 두 척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고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책임을 물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후티 반군 이야기도 합니다. 이란의 대리 또는 대리인인 후티 반군이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강경한 반응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죠. 꽤나 많이 오릅니다. 브렌트유는 $100 터치를 하고 있고요. WTI 같은 경우도 $92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가 한 달짜리인데요. 최근에 오름세가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죠. 홍해에서 유조선 공격, 앞서 말씀드린 그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알슈카이크 남서쪽 지점에서 유조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타르의 LNG 수출도 급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유가 쪽에서 에너지단의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 이야기도 다시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시장 마감하고 나서 방금 전에 나온 이야기고요.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301조를 기준으로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대법원에서 안 된다 했던 것들 이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고요. 사실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이면 글로벌 10% 관세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 관련 관세를 시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하고요. USTR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관세 조치는 역대 가장 광범위한 조치고 신규 관세는 대부분 6월 계획을 따른다. 6월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거다. 관세가 더 세지면 세지지 약해지지 않을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무효화한 관세를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문제 안 되니까 관세 부과할게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최혜국 대우 세율을 차감한 뒤 10에서 12.5% 관세 적용할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소 12.5%는 지금 받고 시작을 하게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중국 쪽에서는 이런 시그널을 읽은 것인지 상무부 쪽에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 3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 추진 논의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무역이사회 조직구조, 기능, 운영, 구체적인 사안은 긴밀히 협의 중이고 양국이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프레임워크 마련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오후 중국 상무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의 방미 일정을 확정 지었습니다. 9월 24일이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남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AI 관련돼서 시진핑과 대화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몰랐던 건 아니고 계속해서 할 것은 알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상황이 엮여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도 계속해서 체크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